이별. 이사벨은 그 사이 기어서 후안나 옆으로 갔다. 두 사람은 뒷방 문턱에 치부하게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후안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후안은 지저분한 바르톨로메의 머리까지 비누로 깨끗이 씻겠다. 제일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꺼내와. 이사벨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다. 어서 빨리 가져오기나 해. 시간 없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 옷을 갖다 주면 안 돼요. 호안나가 이사벨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무슨 일이에요? 대체 바르톨로메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이사벨이 용기를 내서 물었다. 순간 후안이 웃음을 터뜨렸다. 허탈하면서도 도끼를 머금은 웃음이었다.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스페인의 공주마마께서 장난감으로 갖고 싶다고 하시니까. 장난감이라뇨? 공주마마께서 인간계로 갖고 노시겠대. 부지런히 공을 쫓아다니거나 은그릇에 담긴 우유를 혓바닥으로 핥아먹겠지. 후안이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후안나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는 안 돼요.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요. 이사벨이 간청했다. 내게 그리 힘이 있을 것으로 보여? 어쩔 수 없어. 공주님께서 직접 보고 결정하신 일이니까. 당신은 저 아이의 아빠예요. 자식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저 녀석은 나와의 약속을 깨트렸어. 그런데도 내가 지켜줘야 돼? 여보, 쟤는 아직 어린애예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라고요. 나는 인간계를 아들로 둔 적이 없어. 후안이 매몰차게 뿌리쳤다. 더는 어떤 항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목소리에서 묻어났다. 이사벨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자 후안이 직접 나서서 바르톨로메의 옷을 찾아 입혔다. 바르톨로메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힘이 없어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내겐 아버지가 없어. 바르톨로메가 속으로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이 남자는 지금까지 나를 마지못해 참아준 건 뿐이지 한 번도 아들로서 애정을 주거나 사랑한 적이 없어. 작별 인사나 해. 후안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등을 돌렸다. 이사벨은 망설였다. 바르톨로메는 고개를 숙인 채 탁자 옆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곱사등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온 머리가 다리에 닿을 것만 같았다. 인형극에서 줄이 끊어져 너덜너덜한 채로 바닥에 앉아있는 눈쟁이 인형처럼 불쌍하기 그지없었다. 이사벨이 바르톨로메 앞에 쪼그리고 앉아 아들의 굽은 몸을 끌어안고 곱사등 위에 목덜미와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얼굴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아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후안나도 무릎걸음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동생을 껴안지는 못했다. 자신의 피 묻은 얼굴로 인해 자칫 바르톨로메의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기라도 하면 아버지가 또다시 불같이 화를 낼까 두려웠던 것이다. 후안나는 바르톨로메의 머리에 가만히 손만 대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러고는 곧장 뒷방으로 가버렸다. 됐어. 후안은 이사벨의 품에서 바르톨로메를 번쩍 들어올려 계단을 내려갔다. 그가 가는 곳은 왕이 사는 알카사라 궁전이었다. 얼마 뒤 베아트리스가 물을 항아리에 가득 담아 돌아왔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면서도 되는 대로 늑장을 부렸고 돌아올 때도 빙빙 돌아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오는 바람에 이렇게 늦은 것이다. 호안나 언니와 바르톨로메가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을 반드시 제 눈으로 보겠다고 다짐한 것도 벌써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이르자 섬뜩한 정적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베아트리스는 한동안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면서도 안쪽으로 귀를 기울여 보았다.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고 기괴한 정적만 새어나오고 있었다. 베아트리스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머니가 석고상처럼 굳은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팔은 탁자 위에 힘없이 걸쳐놓고 있었다. 후안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흉하게 부어오른 얼굴이 밝은 햇빛 속에서 더 흉측하게 보였다. 베아트리스는 맞아서 이렇게까지 얼굴이 부은 것은 처음 보았다.
베아트리스가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언니가 저 정도이면 바르톨로메는 훨씬 더 심하게 맞았으리라 생각했다. 베아트리스는 문이 열려있는 뒷방을 살펴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빠는 어디 있어요? 베아트리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갔어. 이사벨이 대답했다. 다시 안 와? 이사벨이 고개를 저었다. 다시는 안 올 거야. 베아트리스는 이제껏 바르톨로메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고향 마을에서는 창피해서 오빠가 마을 광장에 앉아있으면 근처에서 노는 것도 꺼려했던 베아트리스였다. 그런 바르톨로메가 이제 한순간에 베아트리스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다. 죽었어? 후안나의 얼굴이 저 지경이라면 바르톨로메는 그 연약한 몸으로 아버지의 모진 매를 버텨내지 못했으리라 짐작했던 것이다. 아냐, 아빠가 왕궁으로 데려갔어. 공주님께서 바르톨로메와 놀고 싶다나 봐. 이사벨이 힘없이 대답했다. 베아트리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입을 쩍 벌린 채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왜 바르톨로메에게는 벌을 안 준 거야? 아빠 말을 어겼는데 왜 벌은 안 주고 상을 준 거야? 공주님은 왜 하필 바르톨로메 같은 난장에 꼽수하고 놀려고 하신 걸까? 베아트리스는 질투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빠는 어째서 나를 안 데려간 거야? 나도 공주님이랑 놀고 싶단 말이야. 베아트리스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다. 자기 생각으로는 공주님이 아빠에게 놀이친구를 구해오라 시켰는데 마침 자기가 집에 없어서 바르톨로메를 데려간 것으로 짐작했다. 아, 베아트리스. 이사벨이 일어나서 두 팔을 벌렸다. 어린 딸이 울먹이며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 말을 믿어. 바르톨로메는 절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그럼 오빤 바보야. 이사벨은 딸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자기로서는 도저히 버릇이 잘못된 공주의 장난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딸아이에게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엄마, 공주님이 나중에라도 같이 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꼭 나를 데려가야 해? 이사벨은 후안나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을 느끼고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베아트리스는 말을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나이가 아니었다. 엄마, 오빠는 정말 거기서 영원히 살아? 다시는 안 와? 베아트리스는 엄마가 처음에 했던 말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이사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베아트리스는 잠시 생각하던 눈을 눈치더니 불쑥 이렇게 내뱉었다. 그러면 나도 가기 싫어.